혹시 텍사스에서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58살 40대 중반에 조기 은퇴를 했고 미국에서 23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게 왠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댈러스 한인타운을 떠나 오스틴으로 갔다가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건 2001년이었어요. 당시 29살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가 더 큰 기회를 찾아 떠났죠. 처음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했지만 2010년쯤 텍사스 댈러스로 이사했어요. 당시 IT 붐이 일면서 댈러스에 좋은 일자리가 많았거든요. 댈러스에서의 13년은 정말 평범한 이민자의 삶이었어요. 로열 레인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캐롤튼에 집을 샀고 주말이면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아이들은 주말 한글학교에 보냈죠. 부인도 저도 한인 커뮤니티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한인에 임원을 했고 부인은 한인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아이들도 커서 대학을 갔고 큰 아이는 의대에 둘째는 공대에 진학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집값도 계속 올랐고 IT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연봉도 꽤 괜찮았거든요. 2019년쯤에는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401k와 개인 투자로 모은 돈이 있었고 집도 모기지를 다 갚았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부터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싼 댈러스에서 살아야 하지? 집값은 계속 올라서 우리 집도 85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재산세만 월 2,000달러가 넘었어요. HOA 비용도 월 150달러였고 집 보험료도 허리케인 때문에 계속 올랐죠. 더 큰 문제는 한인 커뮤니티였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졌거든요.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얼마 벌고 누구 아이가 어느 대학 갔고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게 지겨웠어요. 특히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다 독립한 상태라 더 이상 한인 커뮤니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한 게 오스틴이었어요. 오스틴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첫째, 댈러스보다 집값이 저렴했어요. 당시 기준으로 비슷한 조건의 집이 60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 둘째, 텍사스 주도라서 문화적으로 더 세련되어 보였고 셋째, 한인이 적어서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2021년 봄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댈러스 집을 83만 달러에 팔고 오스틴 북쪽 라운드락에 58만 달러짜리 집을 샀죠. 차액으로 25만 달러가 남았으니 당시엔 정말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오스틴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집은 더 넓고 새로웠고 바튼 크릭이랑 질커파크 같은 자연환경도 아름다웠죠. 댈러스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교외에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댈러스에서는 차로 10분이면 H마트에 갈 수 있었는데 오스틴에서는 가장 가까운 한국 마트까지 40분이 걸렸어요. 그나마도 규모가 작아서 원하는 걸 다 살 수 없었죠. 두 번째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오스틴에 한국 식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댈러스 한인타운 퀄리티와는 비교가 안 되었어요.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한국 음식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댈러스에서는 한국인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내과, 치과, 안과 모두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오스틴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거의 없었어요.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었어요. 댈러스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리워지더라고요. 주말에 갈 곳도 없고 한국어로 대화할 사람도 없었죠. 부인도 점점 우울해했어요. 댈러스에서는 한인 교회 친구들과 매주 만났는데 오스틴에서는 집에만 있게 되니까요. 영어로 미국인들과 깊은 친구가 되기엔 나이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그래도 1년 정도는 참았어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립감은 더 커졌어요. 2022년 여름 갑자기 부인이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죠.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데 영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자유가 사실은 고립이었다는 걸. 한인 커뮤니티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다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잃어버린 거죠.
2022년 말 다시 댈러스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었어요. 우리가 팔았던 집이 120만 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비슷한 집을 사려면 돈을 더 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귀국이었죠. 사실 한국 귀국은 몇 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양쪽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편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58세라서 그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거소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2023년 초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스틴 집을 55만 달러에 팔았어요. 산지 2년 만에 3만 달러를 잃었지만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집은 서울 외곽 분당에 전세로 구했어요. 전세금 5억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2023년 6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23년 만에 영구 귀국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이 너무 변해 있었거든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는 식당들, 모든 게 앱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빨라진 생활 속도까지. 특히 의료 시스템 적응이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예약하고 여유롭게 갔는데 한국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병원들이 많았어요. 건강보험은 좋지만 의사와 상담 시간은 미국보다 훨씬 짧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음식이었어요. 23년 만에 먹는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이란.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까지. 미국에서 그리워했던 모든 맛들이 여기 있었어요. 둘째, 교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무조건 차를 몰아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죠. 특히 분당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30분이면 가는 게 신기했어요. 셋째, 의료비였어요. 미국에서 MRI 한번 찍으려면 보험이 있어도 수백 달러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3만 원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정기 검진도 훨씬 저렴하고 자세했어요. 넷째, 문화생활이었어요. 영화, 연극, 음악회 등등. 한국어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풍부한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려면 스트리밍으로만 봤는데 여기서는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어요. 완전히 적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행복해졌어요. 부인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분당에 사는 교포 아줌마들과 친해져서 매주 등산도 가고 요리 모임도 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저도 온라인으로 IT 컨설팅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미국 시차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미국에서 모아둔 돈을 한국에서 쓰니까 환율 때문에 구매력이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특히 의료비, 교통비, 문화생활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전체적인 생활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미국에 있어요. 큰 아이는 레지던트 하고 있고 둘째는 직장을 구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놀러 와요. 아이들도 한국 여행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걸 좋아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 하냐? 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은 미국이 그리워요. 넓은 집, 자유로운 분위기, 개인주의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오스틴에서 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유라는 게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병원 가고, 한국어로 문화생활 즐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곳이 진짜 내 집인 것 같아요. 댈러스 한인타운이 답답해서 오스틴으로 갔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더 큰 한인타운으로 온 셈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제가 찾던 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여기서 쭉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한국에도 자주 놀러 오게 될 테고 나중에 손주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23년, 그중 댈러스에서 13년, 오스틴에서 2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한인 커뮤니티가 번거롭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도 내가 불행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분당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한국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구나 싶어요. 아마 10년 후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댈러스 오스틴을 거쳐 한국까지 돌고 돌아 결국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거든요.